안녕하세요, 어벙벙사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규칙 14 볼에 관한 절차 2편입니다. 1편의 내용이 정말 중요하니까 꼭 1편도 시청한 후에 2편을 시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편은 인플레이 볼에 관한 내용과 플레이어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내용과 그 절차, 그리고 잘못된 장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규칙 14.4는 원래의 볼이 플레이에서 배제된 후에 도로 인플레이 되는 경우에 관한 규칙입니다.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읽어도 이해가 잘 안 가는 규칙 중에 하나죠. 먼저 인플레이를 용어의 정의에서 보겠습니다. 인플레이란 플레이어의 볼이 코스상에 놓여있고 홀플레이에 사용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인플레이 볼이 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이죠. 플레이어의 볼이어야 되고 코스에 볼이 놓여 있어야 하고 홀플레이에 사용되고 있어야 인플레이 볼이 되는 것입니다. 버려진 볼은 플레이어의 볼이 아니니까 인플레이 볼이 아닌 것이고, 플레이어의 볼이라도 퍼팅그린에서 마크하고 집어 올리면 리플레이스에서 다시 내려놓을 때까지는 그 볼도 인플레이 볼이 아닌 것이고요. 또한 자신의 볼이 분실되거나 아웃 오브 바운즈로 가면 이제 그 볼은 홀플레이에 사용되고 있는 볼이 아니니까 그 볼들도 모두 인플레이 볼이 아닙니다. 티인구역에서 티업한 볼은 인플레이 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 볼에 스트로크를 하는 순간 인플레이 볼을 다시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인플레이 볼이 없어진 플레이어가 다시 인플레이 볼을 가지게 되는 경우는 인플레이할 의도를 가지고 볼을 드롭, 플레이스, 리플레이스에서 코스에 되돌려 놓은 경우와 티인구역에서 볼을 스트로크한 경우 등입니다. 규칙 14.4를 읽을 때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 할 의도를 가지고 코스에 내려놓으면 어떤 방법으로 또는 어떤 장소에 또는 어떤 볼을 내려놓았든 무조건 인플레이 볼이 된다는 것이에요. 교체할 수 없는 볼을 잘못 교체하고 코스에 내려놓았더라도 그 볼은 인플레이 볼이 되는 것이고요. 잘못된 방법으로 드롭한 볼도 인플레이 볼이에요. 플레이어의 캐디가 드롭한 볼도 어깨 높이에서 드롭했더라도 구제구역 밖에 드롭한 볼이 구제구역 안으로 들어온 볼도 인플레이 의도를 가지고 코스에 내려놓았다면 그 볼은 인플레이 볼이 되는 것이고, 잘못된 장소에 내려놓았더라도 인플레이할 의도가 있었다면 그 볼도 인플레이 볼이에요. 드롭해야 되는 볼을 플레이스했거나 리플레이스해야 되는 볼을 드롭한 경우도 모두 인플레이 볼이죠. 구제가 허용되지 않는 상황인데 플레이어가 착각해서 볼을 집어 올리고 구제를 받고 드롭했어도 그 볼은 인플레이 볼이에요. 쉽게 말해서 알까기한 볼도 인플레이 볼이죠. 인플레이할 의도를 가지고 코스에 내려놓은 거니까. 규칙 14.4는 이것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규칙에서 드롭, 플레이스, 리플레이스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면 그것은 모두 인플레이 볼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용어들 자체가 인플레이할 의도를 모두 내포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즉, 볼을 무릎 높이에서 코스에 떨어뜨렸더라도 인플레이할 의도가 없었다면 그 볼은 드롭된 볼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테스트 드롭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인플레이할 의도가 없이 일단 떨어뜨려서 볼이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보겠다,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실제 드롭을 하면 아주 좋지 못한 라이에 정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테스트로 볼을 떨어뜨려서 볼이 정지할 지점을 확인하고 나는 그 볼을 인플레이 시킬 의도가 없었다고 하면 물론 그 볼은 인플레이 볼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은 골프 정신을 위배한 것이고 매우 부당한 행동에 해당되어서 실격당할 가능성이 아주 큰 행동입니다. 그리고 마크하고 집어 올린 볼을 리플레이스 했다면 볼 마커를 제거하지 않았더라도 그 볼은 인플레이 볼입니다. 다음 규칙으로 넘어가기 전에 퀴즈를 한 2개 내볼게요. 플레이어가 구제구역에 볼을 드롭하기 전에 볼을 주머니에서 꺼내다가 실수로 볼을 떨어뜨렸고 볼은 구제구역 안에 정지했고 라이도 좋았어요. 플레이어는 그 볼을 놓인 그대로 플레이해버렸어요. 그럼 어떤 규칙을 위반한 것일까요? 이것은 잘못된 볼을 친 것이 됩니다. 즉 일반 페널티를 받죠. 인플레이할 의도 없이 코스에 내려놓은 볼은 인플레이 볼이 아닌 잘못된 볼이니까요. 가이드북에 나오는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선수가 퍼팅그린에 있는 자신의 볼 뒤에 볼마커로 마크하고 집어 올려서 캐디에게 닦으라고 줬어요. 캐디는 홀 반대쪽에서 퍼트라인을 살피는 선수가 원래 지점을 잘 볼 수 있게 하려고 볼을 볼마커 앞에, 즉 원래 지점이 아닌 곳에 두었어요. 그런데 선수가 와서 별 생각 없이 그 볼마커를 집어 올리고 볼이 놓인 그대로 플레이했다면 이때도 잘못된 볼을 플레이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캐디가 인플레이할 의도가 없이 볼을 내려놓았고, 즉 그 볼은 잘못된 볼이 되는 것입니다. 규칙 14.5는 플레이어가 볼을 인플레이 시켰지만 인플레이 시키는 과정에 잘못이 있던 경우예요. 이때는 그 볼에 스트로크 하기 전까지는 페널티 없이 그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잘못이 있던 경우만 바로잡을 수 있어요. 당연하죠.
볼을 인플레이 시키는 과정에서 아무 잘못이 없다면 바로 잡을 잘못도 없는 것이고 바로 잡아서도 안 되죠. 퍼팅그린에서 마크하고 집 올린 볼은 교체할 수가 없는데 선수가 교체하고 리플레이스 했어요. 근데 동반자가 그거 교체 안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해주었다면 페널티 없이 다시 원래의 볼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그 볼에 스트로크하기 전까지만 가능하고요. 잘못 교체한 볼에 스트로크한 후에는 그 잘못을 바로 잡아서도 안 되고 바로 잡을 수도 없습니다. 잘못 교체한 볼에 스트로크한 것으로 1벌타를 받고 그 볼로 홀을 맞춰야 합니다. 페널티 구역으로 간 볼에 대해서 측면구제를 받았는데 착각해서 기준점에서 3클럽끼리쯤 되는, 즉 잘못된 장소에 볼을 드롭했더라도 그 볼을 스트로크하기 전까지는 페널티 없이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어요. 드롭해야 하는 볼을 플레이스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볼에 스트로크하기 전에 다시 집 올려서 올바르게 드롭하면 돼요. 하지만 앞에서 말한 대로 플레이어의 잘못이 없다면 바로잡을 잘못이 없으니 볼이 놓인 그대로 플레이하는 게 원칙이에요. 예를 들어서 올바른 방법으로 드롭하고 구제구역이 정지했는데 그 볼이 라이가 좋지 못한 곳에 정지했다고 해서 다시 드롭할 수는 없잖아요. 또한 드롭한 볼이 지면에 닿은 후에 우연히 선수의 발에 맞고 구제구역이 정지했어도 그 볼은 완전한 구제를 받은 볼이기 때문에 다시 드롭하면 안 됩니다. 위의 두 가지 경우 볼을 다시 드롭하고 플레이하면 모두 잘못된 장소에 플레이가 됩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죠. 자신의 볼이 페널티 구역으로 가는 것을 보았고 물에 빠진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해서, 즉 자신의 볼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있거나 사실상 확실한 상황이어서 올바르게 페널티 구제를 받아서 구제 구역에 볼을 드롭했는데 그 볼을 플레이하기 전에 원래의 볼이 페널티 구역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어요. 이때 원래의 볼을 플레이할 수 있을까요? 이때는 먼저 플레이어가 잘못이 있는지 체크를 하는 게 맞겠죠. 페널티 구역으로 간 것을 알고 있거나 사실상 확실한 상황에서 볼을 구제구역에 드롭했다면 플레이어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모두 규칙에 서용하는 절차잖아요. 즉 바로잡을 잘못이 없으니까 드롭해서 인플레이 시킨 볼로 홀을 맞춰야 합니다. 원래의 볼은 잘못된 볼이 즉시 된 거예요. 이 내용은 규칙 17.1C에도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볼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그 볼이 페널티 구역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사실상 확실한 경우, 그래서 페널티 구제를 받고 다른 볼을 인플레이 시킨 경우 원래의 볼은 더 이상 인플레이 상태가 아니에요. 그 볼을 플레이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볼 찾기 허용되는 시간인 3분 안에 원래의 볼이 코스에서 발견되더라도 그 볼을 플레이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죠. 플레이어가 잘못이 없으니까 바로 잡을 잘못도 없는 거예요. 다른 경우 예를 한번 들어보죠. 일반 구역에서 세컨샷을 플레이했는데 그 볼이 페널티 구역 쪽으로 갔어요. 선수는 자신의 볼이 물에 빠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확실하지는 않은 상황에서 드롭 전에 볼을 먼저 드롭하고 그 볼에 플레이하기 전에 캐디한테 앞에 가서 원래의 볼을 찾아보라고 했어요. 캐디는 1분 만에 앞쪽 벙커에서 선수의 볼을 발견했어요. 이 경우는 어떨까요? 선수의 잘못이 있죠? 왜냐하면 자신의 볼이 페널티 구역으로 간 것에 대해서 알고 있거나 사실상 확실하지 않은데 드롭 전에 볼을 드롭한 거잖아요. 자신의 볼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선수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직전에 스트로크한 지점으로 돌아가는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만 가능해요. 그런데 드롭 전에 볼을 드롭했잖아요. 이것은 잘못된 장소에서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받은 것이 됩니다.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는 직전에 스트로크한 지점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잘못된 장소에 드롭 전에 볼을 인플레이 시켰잖아요. 즉 선수가 잘못이 있으니까 규칙 14.5의 적용을 받아서 원래의 볼을 플레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페널티는 없어요. 기억할 점은 일단 드롭 전에 볼을 드롭했다면 그 볼이 인플레이 볼임에는 변함이 없어요. 원래 볼은 잘못된 볼이 일단 된 것이고요. 하지만 이렇게 플레이어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 다시 그 잘못을 바로잡고 인플레이 볼을 다시 원래의 볼로 변경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재정 상황이라면 선수에게 왜 드롭 전에 볼을 드롭했는지 그 의도를 물어봐야 하겠지만 캐디에게 원래의 볼을 찾아보라고 한 정황으로 볼 때 페널티구역으로 갔다고 확신하지 않은 경우라고 보이죠? 이럴 때는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볼을 드롭하기 전에 볼을 찾는 3분을 다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죠. 티인 구역에서 티샷 한 볼이 아웃 오브 바운드로 간 것을 알고 있거나 사실상 확실한 상황에서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받기 위해서 다른 볼을 티업했는데 플레이하기 전에 원래의 볼이 인바운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원래의 볼을 플레이할 수도 있고 티업한 볼을 플레이해도 됩니다. 티인 구역에 있는 볼은 그 볼에 스트로크하기 전까지는 인플레이 되지 않으니까 여전히 원래의 볼이 인플레이 볼이에요.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는 또한 언제나 선수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티업한 볼을 다시 플레이해도 돼요. 물론 1벌타를 맞죠, 이때는.
규칙 14.5b는 선수가 구제를 받아서 볼을 인플레이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어서 그 잘못을 바로잡을 때 구제 규칙이나 그 구제 방법을 바꿀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 잘못의 내용이 무엇이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1항은 인플레이 과정에서의 잘못을 바로잡을 때 구제 규칙과 그 구제 방법을 바꿀 수 없는 경우예요. 규칙에 따라 볼을 인플레이 시켰지만 그 볼을 다시 드롭하거나 플레이스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언플레이어블 볼 구제를 받고 볼을 드롭했는데 잘못된 드롭 방법이나 플레이스 방법으로 볼을 인플레이 시켰거나, 즉 캐디가 드롭했거나 어깨 높이에서 드롭했거나 볼이 지면에 닿기 전에 먼저 선수의 몸이나 장비에 닿은 경우, 그리고 구제구역 밖에 드롭한 볼이 구제구역 안으로 굴러 들어온 경우입니다. 드롭할 때는 반드시 구제구역 또는 선상의 볼을 드롭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구제구역 밖에 드롭한 볼이 구제구역으로 들어온 것은 잘못된 드롭 방법에 해당한다는 것도 다시 기억을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후방선 구제는 반드시 후방선상에 드롭하도록 하고 있는데 후방선상에 드롭하지 않은 경우도 잘못된 드롭 방법에 해당합니다. 후방선상에 볼을 드롭하지 않았다고 해서 측면구제나 스트로크와 거리구제로 구제 방법을 바꿀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또한 14.3c 올바르게 구제구역 안에 드롭한 볼이 구제구역 밖에 정지한 경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것들에 해당해서 다시 드롭할 때는 구제 규칙과 구제 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항은 규칙에 따라 볼을 인플레이 시켰지만 잘못된 장소에서 구제받은 경우에 이때는 구제 규칙은 바꿀 수 없지만 구제 방법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1항에 구제구역이 드롭한 볼이 구제구역 밖으로 나간 경우와 구분해야 돼요. 이 경우도 볼이 잘못된 장소에 정지한 것이지만 14.5b의 2항에서 말하는 잘못된 장소라고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2항에서 말하는 잘못된 장소라고 하는 것은 볼을 구제구역 밖에 드롭했고 볼도 구제구역 밖에 정지한 경우여서 달라요. 예를 들어서 선수가 언플레이어블 볼 측면 구제를 받고 두 클럽 길이의 구제구역에 드롭해야 하는데 세 클럽 길이쯤에 드롭하고 볼도 세 클럽 길이 정도에 정지한 경우예요. 이때는 언플레이어블 볼 구제를 다시 받아야 하지만 측면 구제가 아닌 후방선 구제나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 등으로 구제 절차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페널티 구역의 경기를 마지막으로 통과한 지점을 잘못 판단하고 측면 구제를 받아서 잘못된 장소에 볼을 드롭했다가 올바른 구제구역에 다시 볼을 드롭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측면 구제가 아닌 후방선 구제나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도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죠. 3항은 적용되지 않는 규칙으로 볼을 인플레이 시킨 경우입니다. 이때는 그 상황에 사용되는 어떤 규칙이든 다시 적용해서 그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플레이어가 페널티 구역에 있는 볼에 대해서 언플레이어블 볼 구제를 받아서 볼을 드롭한 경우죠. 볼이 페널티 구역에 정지한 경우는 규칙 17.3에 나오지만 언플레이어블 볼 구제가 허용되지 않아요. 페널티 구역에 있는 볼은 볼이 놓인 그대로 플레이하거나 17.1d에 따른 페널티 구제만 가능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페널티 구역에서는 언플레이어블 볼 구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 절차에 따라서 구제를 받은 거잖아요. 이때는 그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는데 두 가지 선택사항이 있어요. 원래의 지점, 페널티 구역 안에 있는 원래의 지점에 다시 볼을 리플레이스하고 놓인 그대로 플레이하는 거예요. 이때는 집 올릴 수 없는 볼을 집 올린 것에 대해서 9.4b에 따라서 1벌타를 받을 것이고요. 또는 규칙 17에 따라서 페널티 구역으로 간 볼에 대해서 페널티 구역 밖에서 1벌타를 받는 페널티 구제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방법으로 적용되지 않는 절차에 따른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이죠. 규칙 14.5c 선수가 규칙 14.5a에 따라서 잘못을 바로잡는 경우 그 잘못 이후의 행동에 대한 모든 페널티와 원래의 볼에만 관련된 모든 페널티는 타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말도 쉽게 이해되진 않죠. 여기에서 원래의 볼이란 그 잘못을 바로잡기 전의 볼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수가 잘못된 장소에 볼을 드롭했어도 플레이하기 전에 그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했는데 잘못된 장소에 볼을 드롭한 후에 실수로 그 볼을 움직이게 한 경우 또는 잘못된 장소에 볼을 드롭하기 전에 그 구제구역의 지면을 변경한 경우라도 그것들에 관한 페널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행동이 잘못을 바로잡은 볼에도 영향이 있는 경우라면 페널티가 적용됩니다. 언플레이어블 볼 측면 구제를 받아서 세 클럽 길이쯤에 볼을 드롭한 후 백스윙에 걸리는 나무를 좀 꺾었어요. 그리고 나서 잘못된 장소에 볼을 드롭한 것을 알게 되어서 다시 올바른 장소에 드롭했는데 조금 전에 꺾은 나뭇가지가 올바른 장소에 인플레이 시킨 볼의 스윙 구역에도 해당되어서 스트로크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가 개선된 상태가 되었다면 페널티를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규칙 14.3D에 따라서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플레이어가 드롭된 볼의 방향을 고의로 멈추게 했다면 일반 페널티를 받고, 이런 행동은 잘못된 드롭 방법에 해당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드롭을 해야 합니다. 이때는 그 잘못을 바로잡고 다시 드롭하더라도 볼을 고의로 멈추게 한 페널티는 여전히 적용됩니다. 원래 그 볼에만 적용되는 페널티지만 잘못을 바로 잡았더라도 이때는 예외적으로 그 페널티는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 예외에서 스트로크 플레이로 한정한 이유가 뭘까요? 매치 플레이에서는 만약 드롭한 볼을 고의로 막으면 일반 페널티를 받아서 즉시 홀패가 되기 때문에 잘못을 바로잡고 할 것이 없으니까 스트로크 플레이에만 한정되겠죠. 규칙 14.6은 직전에 스트로크한 지점에서 다음 스트로크를 하는 경우의 규칙입니다. 원래의 지점이 아니에요. 직전에 스트로크한 지점이죠. 즉 스트로크를 한 후에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받거나 규칙에 따라서 스트로크가 취소되고 다시 플레이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구역에서 스트로크 한 볼이 아웃 오브 바운드를 한 경우, 또는 스트로크 한 볼이 조각난 경우, 그리고 퍼팅 그린에서 플레이한 볼이 우연히 퍼팅 그린에 있던 비닐봉지를 맞힌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할 거예요. 이렇게 직전에 스트로크한 지점에서 다음 스트로크를 하는 경우 다시 볼을 인플레이하는 방법은 직전에 스트로크한 코스의 구역이 어디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이 페이지는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직전에 스트로크한 지점이 티인 구역이라면 티인 구역 내에 다시 볼을 티업하거나 지면에 내려놓고 플레이하면 됩니다. 직전에 스트로크한 지점이 일반 구역, 벙커, 페널티 구역이었다면 다음 스트로크를 하는 지점은 직전에 스트로크한 지점을 기준점으로 그 지점보다 홀에 더 가깝지 않은 한 클럽 길이 이내의 구역에 볼을 드롭하면 됩니다. 이때 구제구역은 반드시 기준점과 같은 구역이어야 해요. 즉 원래 그 볼이 벙커에 있었다면 구제구역도 반드시 벙커여야 된다는 말이죠. 직전에 스트로크한 지점이 퍼팅 그린이었다면, 즉 퍼팅 그린의 스트로크한 볼이 깊은 항아리 벙커로 가서 벙커샷보다는 1벌타를 받는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플레이어가 판단한 경우는 직전에 스트로크한 지점인 퍼팅 그린에 볼을 플레이스하면 됩니다. 이때 이 절차를 리플레이스라고 하지 않는 것은 원래의 지점에 두는 것이 아니라 직전에 스트로크한 지점에 볼을 두는 구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원래의 지점은 벙커 안에 있을 테니까 퍼팅 그린에서 스트로크 했는데 그 스트로크가 취소되는 경우도 동일하게 이 규칙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14.6 직전에 스트로크한 지점에서 다음 스트로크를 하는 것은 구제 절차라고 생각하시라고 전편에서 말씀드렸죠. 구제를 받는 상황이니까 언제나 볼을 교체할 수도 있고 원래 볼을 닦아서 인플레이 시켜도 됩니다. 규칙 14.7은 잘못된 장소의 플레이입니다. 규칙 6.3b의 잘못 교체한 볼, 그리고 규칙 6.3c 잘못된 볼, 이렇게 삼형제가 규칙에서 잘못이라는 머리를 갖고 있는 녀석들입니다. 규칙 14.4에서 말한 대로 잘못 교체한 볼이든 잘못된 장소에 내려놓은 볼이든 모두 인플레이 볼이에요. 그 볼을 플레이하면 페널티는 받겠지만 인플레이 볼인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죠. 그리고 인플레이 볼이니까 그 스트로크도 타수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잘못된 볼은 플레이어한테 인플레이 볼이 아니죠. 즉 자신의 인플레이 볼이 아니니까 그 볼이 자신의 볼이라고 생각하고 플레이했어도 그 스트로크는 타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 반드시 그 잘못을 바로잡아서 자신의 인플레이 볼을 다시 플레이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장소란 규칙에서 플레이어가 자신의 볼을 플레이할 것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곳 이외의 코스상에 있는 모든 장소를 말한다라고 용어의 정의 나오죠. 코스상이죠. 즉 아웃 오브 바운즈는 잘못된 장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웃 오브 바운즈에 있는 볼을 플레이하면 잘못된 장소의 플레이가 아니라 잘못된 볼을 플레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14.7a에 따라서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하면 플레이어는 일반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14.7b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후 홀을 끝내는 방법입니다. 매치 플레이에서는 플레이어가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하면 즉시 홀 페어 페널티를 받아서 그 홀이 끝나버리죠. 그러니까 홀을 끝내는 방법이랄 게 없죠. 즉 이 조항은 스트로크 플레이에만 해당된다는 거 당연하죠.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잘못된 장소에 내려놓은 볼도 인플레이 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했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볼로 홀을 맞춰야 하고 그 스트로크도 타수에 포함됩니다. 2벌타를 받고요.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했다면 그것이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중대한 위반을 용어의 정의에서 보면 중대한 위반이란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플레이어가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이 올바른 장소에서 할 스트로크에 비해서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경우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잘못된 장소의 플레이로 인해서 2벌타를 받더라도 플레이어가 얻는 이익이 아주 크다면 그 스트로크를 취소시키고 다시 플레이해야 한다는 것이 중대한 위반을 규칙에 넣은 이유입니다. 잘못된 장소의 플레이가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4가지 기준이 있죠. 난리선상이죠. 그 스트로크의 난이도, 홀까지 남은 거리, 플레이 선상에 있는 방해 요소의 영향, 그 스트로크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이 현격하게 좋아져서 플레이어가 큰 이익을 얻었다면 그것은 중대한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잘못된 장소의 플레이가 중대한 위반에 해당되고 선수가 다른 선수에 비해서 지나치게 큰 이익을 얻었다면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스트로크를 취소시키고 그 잘못을 바로잡아서 2벌타를 받고 다시 올바른 장소에서 플레이하도록 하는 것이죠. 만약에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가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데 바로잡지 않고 홀이 놓인 그대로 플레이해서 홀을 마치고 다른 홀을 시작하는 스트로크를 하거나 그 홀이 마지막 홀이었다면 스코어 카드를 제출하는 즉시 플레이어는 실격됩니다.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했는데 중대한 위반이 없었다면 그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볼로 반드시 홀을 맞춰야 합니다. 바로잡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죠. 만약에 페널티 구역으로 간 볼에 대해서 측면 구제를 받고 볼을 드롭했는데 볼이 구제 구역을 살짝 벗어났고 그 볼을 플레이하고 난 후에서야 동반자가 너 구제 구역을 벗어난 볼 친 거야 하고 알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선수는 다시 다른 볼을 꺼내서 올바른 구제 구역에 다시 볼을 드롭하고 플레이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4벌타를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잘못된 장소의 플레이로 2벌타를 받고요. 그 볼이 인플레이 볼이니까 그 볼로 홀을 맞춰야 하는데 다시 다른 볼을 드롭하고 플레이했잖아요. 또 한 번의 잘못된 장소에 플레이가 된 거죠. 첫 번째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로 스트로크가 있었기 때문에 계정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페널티를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레프리가 없는 상황에서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를 했는데 그것이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라면 플레이어는 투볼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볼이 중대한 위반인지 애매하다면 올바른 장소에서 다시 볼을 하나 플레이해서 두 개의 볼 모두 홀아웃을 하고 위원회의 제장을 받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신의 볼이 수리지에 있다고 생각한 플레이어가 수리지 구제를 받고 좋은 라이에서 플레이했는데 볼을 플레이하고 난 후에 동반자가 거기 수리지 아닐 수도 있어 이렇게 말을 해준 거예요. 선수가 이 상황이 중대한 위반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이때는 다시 원래의 지점에 다른 볼을 리플레이스하고 플레이해서 두 개의 볼 모두 그 홀을 마치는 것이에요. 이렇게 투볼 플레이를 한 경우는 반드시 스코어 카드를 제출하기 전에 위원회에 그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볼로 낸 스코어가 같거나 두 번째 볼을 플레이하고 나서 그 볼은 홀아웃하지 않기로 결정했더라도 반드시 보고를 해야 하고 보고하지 않으면 실격됩니다. 그리고 레프리가 관여했다면 투볼 플레이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어요. 즉 레프리 제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선수가 투볼 플레이하고 나중에 위원회 제정을 받을게요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레프리의 제정은 최종적인 것이고 플레이어는 그 제정에 반드시 따르도록 하고 있으니까 일단 내려진 제정에 따라야 합니다. 레프리가 관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투볼 플레이를 하고 위원회에 보고를 하면 그 홀의 스코어는 위원회가 결정하게 됩니다. 즉 수리지라고 생각해서 구제받고 플레이했는데 동반자가 그곳은 수리지가 아닌 것 같다고 말해주어서 두 번째 볼을 다시 원래의 지점에 리플레이스하고 플레이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죠. 위원회가 그곳이 수리지라고 제정했다면 플레이어는 어떤 페널티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때 두 번째 볼을 스트로크한 것과 두 번째 볼에만 관련된 페널티는 모두 받지 않고 없던 것이 돼요. 만약 위원회가 그것은 수리지가 아니라고 제정했다면요. 이때는 수리지 구제를 받고 처음 플레이한 볼이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장소에 2벌타를 받고 원래의 지점에서 다시 플레이한 두 번째 볼의 스코어와 페널티는 없던 것이 되는 거예요. 수리지 구제를 받아서 플레이한 볼이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위원회가 제정한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즉 플레이하기 어려운 라이에서 너무 쉬운 라이로 간 경우에서 위원회가 중대한 위반이라고 판단한 경우라면요. 이때는 첫 번째 볼에 대한 스트로크와 모든 페널티는 타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그 잘못을 바로잡고 원래의 지점에서 플레이한 두 번째 볼의 스코어가 선수의 홀 스코어가 됩니다. 물론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 첫 번째 볼의 플레이가 있으니까 잘못된 장소에 2벌타는 추가되고요. 조금 더 복잡한 예를 한번 들어보죠. 만약에 그곳이 수리지가 아니라고 위원회가 제정했고 수리지 구제를 받고 플레이한 장소가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그럼 두 번째 볼의 스코어가 유효한 스코어라고 했는데 그 두 번째 볼의 플레이도 잘못된 장소라면요. 즉 선수가 원래 지점에 볼을 두지 않고 다른 지점에 리플레이스하고 플레이한 경우겠죠. 이때는 따져봐야 할 것이 또 늘어납니다. 일단 수리지 구제를 받고 플레이한 것이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니까 그 볼로 낸 스코어는 의미가 없고요. 두 번째 볼의 타수가 그 홀의 스코어가 될 것이고 여기에 추가로 2벌타가 다시 추가될 것이에요. 즉 첫 번째 볼의 잘못된 장소의 플레이어 2벌타와 두 번째 볼의 잘못된 장소의 2벌타를 다 받아서 총 4벌타를 받게 됩니다. 스트로크는 취소되더라도 스트로크를 했으니까 계정이 있는 거예요. 만약 위원회가 두 번째 볼의 플레이도 중대한 위반이라고 판단했다면 플레이어는 실격되겠죠. 가이드북에 있는 내용을 하나 더 설명하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규칙에서 잘못된 그림과 플레이 금지 구역은 반드시 구제받아야 하는 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구제받지 않고 플레이하면 잘못된 장소에 플레이가 됩니다. 만약 플레이 금지 구역에 정지한 볼을 놓인 그대로 플레이했는데 그 구역을 빠져나가지 못했고 다시 한번 스트로크에서 빠져나갔다면 잘못된 장소에서 두 번 플레이한 것이 되어서 4벌타를 다 받아요. 왜? 스트로크가 있었잖아요.
플레이가 금지된 구역이라고 해서 그 구역에 드롭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카트도로의 볼이 정지해서 기준점과 구제구역을 정했는데 구제구역에 플레이 금지구역이나 잘못된 그린이 포함된 경우라면 그곳에 드롭해도 돼요. 다만 드롭한 이후에 반드시 다시 규칙에 따라서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규칙 16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가까운 완전한 구제 지점을 기준점으로 하는 구제를 받을 때는 완전한 구제를 받아야 해요. 예를 들어서 카트도로에서 구제를 받고 난 후에 그 카트도로에 스탠스를 서서 플레이하면 불완전한 구제를 받은 것이 되고 잘못된 장소에 플레이가 됩니다. 의도된 스윙구역도 완전한 구제의 대상에 포함되거든요. 즉 카트도로에서 구제받고 스트로크 했는데 클럽이 카트도로에 닿으면 이것도 불완전한 구제에 포함되어서 잘못된 장소에 플레이가 됩니다. 가장 가까운 완전한 구제 지점을 기준점으로 구제를 받는 경우는 완전한 구제를 받아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기에는 볼의 위치뿐만 아니라 의도된 스탠스나 의도된 스윙 구역도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페널티 구역으로 간 볼에 대한 구제는 기준점이 가장 가까운 완전한 구제 지점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제를 받은 후에 볼만 그 페널티 구역을 벗어나면 돼요. 즉 스탠스는 페널티 구역에 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페널티 구제와 가장 가까운 완전한 구제점 기준점으로 하는 구제는 혼돈하지 말기 바랍니다. 페널티 구제는 규칙 17 페널티 구역으로 간 볼에 대한 구제, 규칙 18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 규칙 19 언플레이어블 볼 구제를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규칙 14 볼에 관한 절차의 2편의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말로 설명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아무래도 원문에 충실하게 규칙을 번역하다 보니까 글로 써있는 것을 읽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골프 규칙책과 함께 영상을 시청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